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의 가족 구성 변화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넘어 노동시장, 복지체계, 의료 돌봄 시스템, 주거 환경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년 정책이 단순한 지원 수준을 넘어 노인들이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과 노년 고용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과제는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문제입니다. 제 주변의 많은 노인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형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여전히 단순 노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 역시 낮아 생활 안정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저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재취업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고령층에게 적절한 교육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료 돌봄 체계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저는 주변 가족들의 질병, 돌봄 경험을 통해 고령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의 상실이라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는 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예방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방문 돌봄 서비스 강화, 만성질환 맞춤 관리, 요양시설의 서비스질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간 차이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 주거 문제와 생활공간 재구성입니다. 저는 노년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의 안전 문제나 이동성 부족을 자주 보게 되면서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고령 친화형 주택 개조 지원, 공공 실버주택 확대, 주거 돌봄 복지가 결합된 복합공간 확충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오래 머물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이 제한된 노인을 위한 지역 기반 교통 서비스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입니다. 독거노인 증가와 사회적 고립은 제가 보기에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고립이 심해질수록 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계망 구축,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정서 돌봄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AI 기술이나 스마트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보다도 사람 간의 교류와 사회적 연결망 강화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갈등 문제입니다. 고령층 증가로 인해 연금 개혁, 복지 부담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 문제뿐 아니라 세대 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의 투명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있는 부담 조정, 세대 통합 프로그램, 평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층도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젊은 세대가 노년 정책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입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고령층은 새로운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분들이 은행 업무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보면서 디지털 격차가 실제로 매우 큰 문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고령층 맞춤형 사용자 환경 개선, 초급 디지털 교육 제공,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보조장치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돌봄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매우 유용하지만 고령층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노년 정책이 특정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추어 재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이미 현실이며 노년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